목련탐정 흥신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 흔적을 우연히 목격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우연하게 스마트폰 속 문자 내역에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모양이나 혹은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믿고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지내던 나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던 배우자의 배신적 행위를 인지하게 되면 욱하는 심정이 울컥 올라오게 되어 한바탕 큰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문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게 바로 추궁하며 해명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궁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차분하게 문자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도 부정행위를 몰래하다가 배우자에게 들킨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변명을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명을 하다가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 짜집기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배우자의 추궁에 더 이상의 짜집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서서히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끝까지 답변을 하라고 추궁하게 되면 아무리 온순하던 배우자라고 해도 이미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대방은 이 순간을 어떻게든 빨리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추궁하며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욕설과 심하면 폭언 폭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외도와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들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숨기면서 조심하니깐 절대 모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도와 불륜은 언젠가는 배우자에게 들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고 짜릿한 불륜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불륜을 하려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설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성이 만나서 우연하게 시작되는 것이 외도와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시작된 불륜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들켰을 때의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에 대한 정황이나 심증을 느끼고 보았다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방법입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전화에 애정 가득한 내용의 연인들이 주고받는 형식의 문자 내용을 우연하게 보았다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문자 내용을 모두 촬영하세요. 증거로서 톡톡한 효과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의 배우자에게 문자 내용에 대해서 추궁하고 달려들면 이미 불륜의 늪속에 깊이 빠져있는 배우자는 예전과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정다감하던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지면서 가족과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주관적인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의심스러운 행동이 하나하나 모두 보이게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행동에 대한 언급이나 추궁이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그날로 갈라서고 합의로 이혼하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을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갈라선다는 것은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해서 재산이 형성되어지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할 것이고 채권 채무 등도 부부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고 자녀가 어리다면 양육권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순간 배신감에 욱하여 터뜨리게 되면 수습하려고 할 때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사람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바람을 피게 놔두면 주관적이던 상황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꼼짝 못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증거나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의뢰한 업무는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과 물증 확보에 2배 이상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업무 중에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현재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의심스러운 내용의 언지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어제 당신을 양평 식당에서 봤다고 하더라. 혹시 그 식당에 갔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바람피는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욱 치밀하고 교묘하게 행동하게 되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확인만을 위해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조사를 하려면 대상자를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하죠. 의심스런 통화 내용을 우연하게 엿듣게 되었다거나 혹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거나 했을 때 절대 내색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의심스런 상황이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희 목련탐정 흥신소에 의뢰하세요. 의뢰인의 의심스런 주관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궁금증 혹은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증거조사를 하실 때 궁금증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